안녕하세요. 스마트 보상TV의 스마트 손해사등사 홍신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의료자문 동의에 대해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저번 시간은 장기보험, 즉 질병, 상해보험에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설명드렸고요. 혹시 못 보셨다면 재생 목록에서 다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교통사고와 배상책임보험일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일단 교통사고는 장기보험과 다르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일 때는 의료자문 동의에 대해 동의해 주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의료자문을 동의하지 않으면 청구하는 손해액에 대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회사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금액의 근거를 찾지 못하여 합의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힘 빠지는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차라리 빨리 의료자문을 동의해 주시고 결과값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온다면 그 부족한 근거를 다시 채워서 재청구하시면 받아들여집니다. 교통사고는 개인보험처럼 의료자문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는 더 이상 못 해드립니다가 아닌 의료자문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더 주장하실 부분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보상 항목에서 피해자분의 의견을 추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가 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의료자문 결과값으로 무조건 합의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동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배상책임보험은 어떨까요? 배상책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에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 무슨 배상책임보험으로 끝나는 이 보험은 앞에 이름은 다르지만 보상 처리되는 방법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실제 소송을 갔을 때의 기준으로 보상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도 의료자문에 대해 동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교통사고처럼 조금 융통성이 부족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즉 피해자가 손해액을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이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을 하고 검토한 후 최종 손해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피해자가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주장하면 보험회사라고 꼭 다 들어줘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만 원만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배상책임보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조금은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대신 배상책임보험은 의료자문으로만 합의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위자료, 과실, 소득, 나이 등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의료자문 동의서 하나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의료자문에 대해 사건별로 나눠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의료자문이라고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사건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전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전화나 댓글, 사건 의뢰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상황에 맞춰서 친절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힘이 되는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스마트 보상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